예, 이제 오늘 우리 유튜브 연합회 주최 42번째로 우리 황교안 국힘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오늘 그 기자회견을 갖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황교안 목사님한테 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회자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튜브 연합회의 우리 회장으로는 우리 동주루 방송의 지대용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문으로는 영우방송의 대표님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총무로는 공정방송 이상무 대표님, 그 다음에 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빅토리 방송의 손익기 대표님, 그 다음에 또 감사도 있고 또 있습니다. 대표는 이제 제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회원사로는 우리 하운 방송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복 TV 왔고요. 그 다음에 홍영락 TV에 우리 대표님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왕영근 우리 대표님 오셨고, 축복 방송 아까 들으시군요. 그 다음에 평화방송에 오셨네요. 합평이에요. 네, 합평방송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싱 TV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BJ 톨 만드시고 이렇게 HEB 한반도 방송 왔습니다. 거기 좀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HEB 한반도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오셔서 우리 후보님에 대한 또 조명을 해주실 걸로 보고 또 방송 잘 해주시고 우리 박영우 목사님한테 시간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언론이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흔히 말은 조중동 신문도 다 국가 위기 어려운 거 중요한 거 하나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도 그렇고 또 선거 부정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통제돼 가지고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사실 진실을 알려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오늘 바쁜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제가 황 대표님에게, 황 후보님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황 후보님은 어떤 정치적인 민감성, 약삭빠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신앙의 장로로서 순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정치꾼들, 나는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올바른 정치가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협작하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을 없고,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 3월 대선에 지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헌법이 침해되고 사회주의가 공산화가 일본 직제로 한 상황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번에 지켜주시고 여러분 공정하게 보호해 주시고 사실 알려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현명한 그 국민들에게 잘 판단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반드시 내년 대선에 정권 교체가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고 고대하시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초청 기자회견을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청다 유튜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황 대표님이 소개를 다 하셔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끝에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황교안 후보님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 황 대표님께서 이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데 대한 그 입장을 또 말씀을 좀 간단히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를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너무나 무너뜨리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저도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힘들 다 모아서 정권 교체 그리고 그 이후에 초일류 정상권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좀 앉으셔도 되죠? 여러분들 자꾸 맞추기 힘드시니까 그죠? 네. 일단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10월 5일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2차 컷오프입니다. 컷오프가 되는데 10월 8일입니다. 5일까지 집계되나요? 10월 8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지금 1차 컷오프 통과되신 8분 중에도 유독 이 후보님만 4.15 부정선거가 주된 선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토론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처음에 그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들은 뭐 동의한다, 동조한다 그러다가 그 후보에서 하태경 후보께서 하태경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은 쉽게 해서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2차, 3차까지 계속 4.15 부정선거가 가장 큰 선거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4.15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이나 어떤 상상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6월 28일 인천 연수 울구 재검표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 부정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다음 3번에 걸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세 곳의 재검표에서 마찬가지로 다 불법 투표용지가 다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부정선거 아닌가? 또 여러가지 방법에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TV 토론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틀인 선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조에서 30년 가까이를 선거 사범 단속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뇌눈으로 확인한 그런 입장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팩트로 남아있고요. 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정치권에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을 낼 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바른 부정선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알려드리고 그 뒤에 좋은 정책들 제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냈고요. 앞으로도 나라 살릴 정책들을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적으로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 4차 MBC 100분 토론에서 후보님께서 하태경 의원님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주 통렬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게 많이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 MBC에서 1차 100분 토론을 끝난 후에 그게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로 2차 전파되는 거를 저작권 위반이라고 구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통렬하게 반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많이 인지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태경 의원님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저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히 그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제가 좀 잘난 척하면 뭐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 컴퓨터가 투개표기에 등장하면서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미국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2002년도부터 부정선거가 컴퓨터가 투개표에 등장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께서 계속 부정선거는 구태정치다. 또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없다. 그리고 이게 이러다 보면 대선에서 망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험하게 어떤 그 폄하를 하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좀 진짜 궁금합니다.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말 그대로 팩트, 잠깐만. 네. 자료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더 뭐 정보를 더 드려야 되나 말 안 해도 그래 하면 안 되나 싶은 건데 잠깐 상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 하태경 의원하고 제가 4차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저에게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제가 얘기하고 있다 이래서 조목조목 내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보도되고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널리 퍼져 있지 않는 모양인데 그걸 반드시 한번 좀 보셔서 내가 말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자꾸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답도 못하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공개 토론을 하자. 언론인 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날 바로 정식으로 우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달지 말고 모든 거 다 받아주겠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또 다른 꼼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꼭 승리하는 정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더 깊은 얘기 없습니다. 깊은 얘기하고 잠깐만 상의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하자 이렇게. 예, 그렇군요. 뭐 정치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황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사실은 저희는 정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또 와신 상담을 거쳐서 가지고 요번에 다시 그 대선 후보로 나오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범민이 있으셨을 거고, 또 신앙이신이니까 많이 기도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대권에 도전한, 아까 입장은 밝혔지만 정말로 이 기회에 왜 일단은 좀 자명을 하시다가 다시 대권에 도전하게 나오시게 된 건지를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게 듣겠습니다. 이길 후보가 필요하고요. 이기고서 그 뒤에 더 잘할 후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저 여론조사에 의해서 1위, 2위가 이길 후보, 그 뒤에 더 잘할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3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흔들리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실험할 수가 없어요.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또 제가 그동안 이 나라에서
경험하고 또 해온 일들이 바로 이제 이런 국정운영 전반과 위기 관리였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지금 8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싸울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부 2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몇 명이 나오죠. 이 분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우리 안에서 서로 잘하니 못하니 이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뚜벅뚜벅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 야권 경선이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1차 컷오프가 끝났고, 아까 이제 제가 좀 잘못 얘기하니까 알려주셨는데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토론을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황 후보님 참 잘하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저음으로 딱 가니까 상대가 뭐 쉽게 계속 깐죽거리다가 그냥 쑥 들어가고 뭐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다. 편하게 좋게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면은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그냥 뭐 편하게 아니라 저질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좀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뭐 자신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누가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저 크리스천이니까 제일 힘드신 건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경쟁자, 제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번 이제 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목표를,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옆에 사람 넘어뜨리고 딴지 걸어가지고 내가 혼자 가겠다, 그런 것은 정말 경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다 귀한 분인데 다 제 경쟁 상대라거나 뭐 두려운 상대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서 정상에 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 후보님이 이제 1위로 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같이 그래도 후발로 동력하실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습니까? 한 분만. 아니 8명 다가 좋은데 왜? 아니 지금 흑묘 백묘예요. 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정권 교체에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 제가 2017년 18년도에 우파 재정당 통합, 소위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모든 우파 세력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이견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승리의 방법은, 비결은 통합이다. 힘을 뭉치는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다 잘하는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12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 장점들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것이 지금 과제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문했을 때 현답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현문 우답 같습니다. 네. 뭐 기도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대권에 도전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나라 발전을 계속 해나가는데 앞으로 가시 정치 일선에 서실 계획이시죠? 이미 섰습니다. 네. 네, 출마 선언도 했고, 네. 지금 이제 우리 당내에서의 TV 토론회를 통해서 경선 과정을 가고 있고, 네.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선거 캠페인이 계속 부정선거로 하실 겁니까? 제가 이번 네 차례의 그 TV 토론회를 통해서
경제 살리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경제 살리는 정책으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없어요. 제가 얘기한 없습니다. 처음 얘기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론이었거든요. 우리가 예. 이제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이분들이 경제를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장기 지속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은 사실은 그냥 규제만 풀어줘도 잘합니다. 괜히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마라 하니까 오히려 그 역동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우리 정부의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앞으로의 방향은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이제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산권도 좀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 시스템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직접 장명한 정책도 하나 있습니다. 경제 살리는 정책인데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하자. 우리 미스터 트롯 얼마나 국민들에게 흥이 났습니까? 지금 이 경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일자리 없어요. 지금 일자리 현황판 만들어 놨지만 대통령이 그러나 지금 현황판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받고 있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매일 10억 주는 배틀을 매일 출범하는 겁니다. 오늘 한 팀을 출범시켜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상을 주는데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끌어가는 틀들이 너무 좋다든지 이러면 이제 1등을 주는 거예요. 10억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창업하고 그걸로 초기 창업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흔들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10억을 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면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우리 아이디어맨들 젊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지금 젊은 인재들이 공기업 가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부 다 그 고시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인재들이 그냥 이 고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일로 나온다면 우리 사회가 확 바뀐다 그런 생각해요. 미스트롯만 갖고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돈 벌고 일자리 만드는 이런 배틀을 해가지고 쫙 나가면 제가 경제정책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자 이런 정책도 냈고 많이 냈습니다. 제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 이슈긴 하죠. 다른 거 안 된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낸 것이 제 거보다 더 좋은 말씀 보십시오. 많이 안 했어도 그 좋은 정책들을 이미 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부정선거로 우리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1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정선거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 정권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모든 경제를 다 망쳐놨잖아요. 돈 엉뚱한 데다 쓰고.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 중에 우파에서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정권 교체가 되시는 분 중에 지금의 좌파가 조직적으로 지금 이 정권을 뭐 타치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국회도 180석 의석이고 2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쳐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파 국민들의 그 많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 89년, 90년, 1989년, 1990년 전자 돌림의 이런 아주 못된 집단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전교조, 예. 전민 아프시네요. 예.
뭐 전민련 또 뭐 이런 또 전대협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검찰에 근무하면서 우선 전민련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전교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계속 싸워왔고요. 저는 평생을 반민주주의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은 통진당 해산을 제가 주도해서 이루어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강정구 교수라고 하는 강정구 교수 사건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 제가 사실은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 어려울 거예요. 의석도 국회도 장악돼 있고 사법부도 다 이 좌파에 장악돼 있는데, 그러나 저는 늘 위기를 극복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주된 앞으로 이슈 테니까 지금 우리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그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북하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류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사상이 서로 다르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기성세대에 나오신 분들이 이 정권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북하고 퍼주고 교류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어떤 방법을 걸어야 되는지를 좀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의 대북 정책 방안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입니다.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강하게 지키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에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통일의 준비도 안 됩니다, 사실은. 북한에다가 우리 정보를 많이 이제 이렇게 넘겨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국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이런 대화는 필요한데, 그런데 소위 햇빛 정책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안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닌 그저 퍼주기식 이런 대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안보의 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지금 전쟁을 겪은 뒤에 그 전쟁 세력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보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한 대북 대화 이것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고위급, 남북 고위급 회담도 했어요. 다들 모르시는데 했습니다. 했고 인천에서 했습니다. 뭐 그런 노력을 계속했는데, 그 대화의 노력의 결과는 뭐냐면 계속 뒤에서 핵 고도화했어요. 대화의 결과는 뒤에서 계속 핵 고도화. 어제도 아마 미사일 발사했을 겁니다. 예. 겉으로는 뭐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안보관이 더 투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사람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그런 주사파 세력들, 좌파 세력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고한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얘기 나온 중에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군대 갔다 오셨죠? 못 갔습니다. 저희 그때 그렇죠. 저는 가려고 신검 받으러 갔는데 뭐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군대 못 온다, 규정이 다 있어요.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치료받으면 군대 못 간다, 면제된다,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멀쩡하게 군대 가려고 갔다가 이게 체크돼 가지고 못 간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좀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이 현실적으로 뭐 당나라 군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뭐 이거저거 핵무기니 뭐 안보니 이런 얘기 이전에 국방력이 이 정도로 이 허술하면은 지난번에 9.19 그 군사협정 같은 거 그 일단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휴전선 개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인력을 어떻게 가용할 수 있을지, 제도를 어떻게 가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군 운영 방안에 관해서 예.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군에서도 이제 최고 책임자로 세워놓으니까 군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저는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안 갔습니다. 아니 뭐 군대 간 사람 안 가. 그러고 모든 걸 다 대통령이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도 하고 안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집단지성, 같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사회입니다. 혼자 끌어가는 것이 바로 복지 아닙니까? 저는 같이 해나가면 다 된다. 그리고 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세세한 얘기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그 안보 전문가들 제가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경제 문제 뭐 저더러 경제를 아니모리니 하는데 경제 문제 하더라도 경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민부론 우리 당에서 민부론이라는 걸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부자 되게 하는 경제 이론 이걸 줄여서 민부론인데 그거 제가 사실은 하라고 했고 만들었고 점검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보시면 그 안에 우리 경제 살릴 방안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축약된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같이 하면 무서울 게 없다, 안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유튜브 한 분 더 오셨네요. 박주현 유튜버라고. 윤석열 후보도 군대 안 갔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니요, 계속 질문을 조금 더 하고. 지금 이제 뭐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민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부자나라인데 이 외국에 가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왜 죽어 쓰는 바람에 어디 가고 국민들도 자존심 상처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 정책 현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이 부자 나라가 좀 국민들도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15년도에 총리가 됐는데 15년, 16년도에 프랑스 또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갔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좀 부족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올랑드 대통령, 그다음에 발스 총리인데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스 총리가 거의 수행하다시피 했어요. 총리가.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잘 대우를 한 거거든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없어요. 소위 이 정부가 망가뜨린 안보, 외교, 또 국방 이것을 이 정부 이전으로 돌리면 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가서 혼밥한 일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와서 잘한다고 하면서 가서 그냥 밥 같이 못 먹고 혼자 먹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세한 얘기할 것 없이 이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우리 외교도 정상화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5월달에 그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백신 문제 때문에 사실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큰 아젠다는 한미동맹의 정상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뭐 그걸 이제
목표에서 갔다 왔는데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한 이슈가 이제 바로 뭐냐면 글로벌 그 보건 협력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백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 가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안보 얘기를 쭉 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를 하면 다 박수쳐요. 다 아주 그냥 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 정부 얘기를 하면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현 정부니까 거기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하고 이 정부의 얘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 외교 안보에 관한 그런 큰 방향도 회복이다. 이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기 좀 현실적인 현안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즘 그 화두가 전부 다 대장동 얘기잖아요. 예, 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대장동이 어떻게 누가 설계를 했고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이제 지금 와서 뭐 검찰이 형식적으로 지금 덤벼드는 거 같고 검찰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있을 때 검찰은 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지금 말은 이게 저기 세금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붕괴를 하고 있고 원통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7% 가진 세력들이 6,300억을 가져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처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엄하게 처벌 받아야 되고 이 친구들이 사실상 빼앗아간 편취해간 그 돈은 전액 환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사안의 진상이 뭐냐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보면 여러를 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검사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이 뒤에는 별별 그런 참 추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 정부 여기 정치권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불법 행위자들이 연루돼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번 특검도 안 된다면 정권 교체 뒤에 이것은 사실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거든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또 조금 더 깊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고 아드님. 근데 이 조국 그 사태 때는 젊은 애들이 그때 붕괴하고 요번에 이제 그 곽상도 의원한테는 아직까지는 덜 붕괴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조국 사태 때는 젊은 애들이 자기하고 직접 자기네 진로하고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붕괴가 되고 아직은 이제 이 곽상도 그 의원님 거는 이제 어른들 얘기니까 지금 덜 붕괴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이 그렇죠. 50억이 저는 평생 벌어도 10억을 못 벌 것 같아요. 예. 교수 생활 내가 지금 몇십 년 해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자체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곽상도 의원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누구든지 부당한 이런 이익을 취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편취한 돈이 7%가
던진 돈이 6,3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6,300억. 지금 5억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물타기고 지금 뭐 다른 데 좀 관심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까 저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또한 심판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300억 대 5억.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말이 좀 전도됐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깊이 아는 분들인 것 같고 국민들의 어떤 감정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골든타임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질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 후보님이 대표였으면 아까 얘기했던 저는 엄벌이에요. 엄벌한다고 해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나머지 한두 분 질문 좀 받아도 될까요? 예. 아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고 아까 누가 피켓도 들고 왔는데 자 부정선거 이거 일반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 생각이면은 지금 아무리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여기서 후보가 뽑아지더라도 부정선거 한판 하면은 이 정권 교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후보님께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맞게 아니면 또 이 저기 국민의힘에서 좀 그 같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대안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안, 네. 부정선거에 대한 대안. 예. 앞으로 이 부정선거 안 이루어질 수 안 이루어지게, 안 이루어지게 하는 얘기 하기 전에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정부 출범에 생겼던 사건이 김경수 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된 아주 총체적 대형 범죄였었습니다. 또 그 부근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선거 조작 사건이죠. 여론 조작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총동원돼 가지고 울산시장 선거를 왜곡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팩트로 확인된 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부정선거들이 이미 이 정부 들어서 수도 없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4.15 부정선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고 또 미래의 일이에요. 다음 선거 당장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 그보다 어떻게 그 힘을 이기겠습니까? 그냥 표가리 할 뿐이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늘 두 가지 예는 듭니다. 뭐냐 하면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재검표 현장에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근데 우리 중국하고 달리 우리 정서는 투표소에 가서 개표할 때 반드시 접죠. 한두 번씩 접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에도 접도록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취지인가 하면 비밀 투표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개하는 거 안 되게 하는 것이 접는 거예요. 그냥 다 접었어요. 다 접었기 때문에 특히 사전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다 접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검표해 보니까 접은 흔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접은 흔적이 없는 게 30~40%가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천에 그런 소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빳빳한 투표용지 그런 거 갖고 한 사람 있느냐 조사를 해봤어요. 없습니다. 중국에는 우리는 다 접어요. 하지 않은 투표용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천 연수를 같은 경우는 1장기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그냥 뻘겋게 이렇게 문드러져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투표할 때 투표용지 받았는데 뻘겋게 이렇게 문드러진 걸 줬다. 어떻게 하겠냐? 오늘도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바꿔달라고 그래야죠. 다 그래요. 그런 투표용지가 현장에 나왔단 말이죠. 실제 작년 4.15 총선에서는 그런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데 나왔단 말이죠.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87년부터 계속 선거사범 단속해온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선거사범들 내가 좀 다뤄왔고 계속 이어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장에서의 객관적인 팩트를 토대로 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가는 데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선거운동하기 바쁜데도 가는 데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부정선거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제 부정선거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 하나만 하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네, 표 가리해가지고 이겨가는데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 조작해 공작해가지고 표 가져가는데 그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게 우선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분석해 보시면 제가 그 TV 토론에 가서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네요. 다 다른 얘기예요. 그만큼 할 말 많은데 시간 제약도 있어가지고 그때 필요한 말들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쭤볼 얘기는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되고 여기 또 지금 보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좀 제가 물어보지 않는 얘기 중에서 꼭 한 두 분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드립니다. 예, 한반도 방송의 전대식 대표입니다. 예, 박태경 후보가 저 부정선거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물밖에 황소 개구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자, 공개 토론하자고 지금 이야기 나왔어요. 자, 이제 다리가 잡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잡혔어요. 자, 이걸 끌고 가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료를 내갖고 밀고 땡겨서 끌고 가는데 피할 겁니다. 지금 저는 피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피하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이거를 저 후보님한테 하면 뭐 이건 뭐 오픈돼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는 피하는 사람 쫓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누가 피했는지 누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는지를 금방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어방송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아까 부정선거 얘기한 거에 또 좀 추가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 후보님들 중에서는 부정선거를 유일하게 황 후보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여당 빼고 야당에 뭐시하고 뭐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 가면요 내년에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제도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번에 고쳐서 내년 대선에 적용된 예를 들어서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로 하고 사전선거제 폐지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냥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멍청하게 그냥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바로 제도를 고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후보님 말씀하시고 그 국민들의 성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게 어떤 무슨 말씀이냐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국민의이지 않습니까? 정당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뭐 당대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당대표분이나 또 그쪽에 이제 주류 그 당직자들이 전부 다 그걸 비토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난 이제 우리 TV 토론에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것 같아요.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사전 투표제는 폐기하자. 전자 개표는 수개표로 바꾸자. 그리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구하자. 종신형. 그리고 사형은 안 되니까 종신형.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맡는 제도를 바꾸자. 지금 판사하고 법원하고
헌재가 뭡니까 선관위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짝짝꿍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바꾸자. 제가 이런 대안들을 좀 내고 있고 그거 말고도 선거법 개정이 될 것들이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틀에 대한 것은 먼저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과 함께 국민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 국민의 힘과 함께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이번에 지방 경상도 지역을 지금 민심 투어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민심이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4강 가는 거는 안심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윤 후보하고 황 후보님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국힘당의 그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안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전이 있는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요 지난번 TV 토론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당선관위원회에서 경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계속 그렇게 그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얼마 전부터 이제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고 하면서부터 걱정과 우려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이번에 우선 이제 지난번 4차 TV 토론회에서 제가 그 이슈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차 같은 해 3차에서 그 이슈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오늘도 지금 갔다 오시는 중이잖아요. 예. 그 민심이 황 후보님 민심 얘기를 참 안 했는데 지지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시장도 가고 뭐 지역 오가는 아까는 이제 광안리 쪽을 제가 쭉 이제 일부러 걸었어요. 쭉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가다가 만난 분들이 뭐 내가 누굴 골라서 만나는 건 아니고 오는 분들 쭉 다 만났어요. 예를 들면 한 75%는 환영하고 한 10%는 약간 피해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장 민심 아닌가. 시장 가면 뭐 거의 90% 이상이 이제 한 명 빼고는 악수를 피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이 하여튼 뭐 다른 당 사람이에요. 다 악수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늘 좀 고마운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이 적질 않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오늘 젊은 부부가 또 애기 데리고 이렇게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4.2 대선에서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진 몇 번이나 찍으셨어요? 오늘 네. 사진 한 많이 찍으셨어요. 30번 찍은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찍으셨어요? 아니 뭐 내가 같이 붙잡고 찍은 거. 뭐 가서 몇 시간 안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도 뭐 이렇게 되면 뭐 달리 보는데 여성분들이 먼저 잘생기셔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찍자고 했을 텐데 남성분들이 많이 찍자고 했어요. 근데 거기 여성분도 있었어요. 부부니까. 예. 자, 제가 옆에서 불안해서 더 진행을 못 하겠어요. 지금 뭐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시니까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되면 250만 정도 되죠? 250만 정도. 지금 한번 불러드릴게요. 승부자 방송, 여우 방송, 봉규로 방송, 공정 방송, 빅토리 방송, 홍영락 TV, 신복 TV, 하원 방송, 박신 현장 방송, 합평 방송, HEB 방송, 왕영건 TV, 축복 방송, 강한 뉴스, BJ 톨, 황교안 TV. 또 빠진 데 있습니까? 됐습니까? 예. 예. 오늘 이렇게 한 250만 제가 어림짐작하기는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버가 이렇게 같이 시간 내주셨는데 이게 황 후보님이
받는 축구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보니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황 후보님이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고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도 어제 오늘 제가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부산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우세요. 우세. 너무 속상하다. 그렇습니다. 우세. 이런 정부를 어떻게 그냥 두고 방치하겠습니까? 저도 국록을 먹은 사람이고 정말 국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 못지않은 사람인데 국민들 저렇게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를 했고 다시 재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안위나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보시고 다음 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다시 되살아나서 국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 민생 걱정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 사회자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 황 대표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